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거창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아주 조용하고 외로운 순간에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릴 때, 혼자 저녁을 차려 먹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 이 질문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봅니다. 이게 나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마트에 가면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걷는데 젊은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그들의 빠른 걸음이 어쩐지 내 인생의 속도를 상징하는 것 같아 괜히 서글퍼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내일도 이럴 거고 모레도 이럴 텐데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은 너무 많고 남은 날은 불확실하고 지금 이 순간은 너무 무겁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요? 나를 위한 삶은 없나요?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아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해냈는데 문득 이런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괜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자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지냅니다. 잘 지내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철학자라니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니체라는 사람도 여러분처럼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평생을 편두통과 위장병, 시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 10년도 못 가 교수직을 그만뒀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에게는 거절당했고 친구들과는 멀어졌고 세상은 그의 책을 외면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고독하고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런 니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한데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곱씹어 보면 이 말 속에 엄청난 위로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니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아픈 손주를 돌보는 것은 힘들지만 기꺼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소중하니까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 밤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것도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삶이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박순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75살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식은 각각 결혼해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있고 딸은 같은 도시에 살지만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고 쓸쓸합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적막합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계란 하나. 혼자 먹는 밥은 양을 줄여도 남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2개, 젓가락 1벌.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을 봅니다. 낮잠을 잡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또 TV를 봅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박순이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계세요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한테 짐이 되지 마세요로 들렸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겠지만요. 그날 밤 박순이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더군요. 갓돌이 지난 것 같은 아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 아기가 할머니한테 웃네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많이 낯을 가리는데 신기하네요. 아이고, 예쁘네. 몇 개월 됐어요? 14개월이요. 짧은 대화였지만 박순이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기의 웃음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택배가 왔는데 제가 집에 안 들어가면 다시 보내야 해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5분이면 돼요. 박순이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아기를 맡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럼요, 걱정 마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급히 택배를 받으러 갔고 박순이 할머니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폭신하고 따뜻한 무게가 팔에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또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날 보고 웃다니. 5분 후 엄마가 돌아왔지만 그 5분은 박순이 할머니에게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완전 울지도 않고 잘 있었네요. 할머니가 신기하게 애를 좋아해요. 그날부터 박순이 할머니의 하루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엄마는 가끔 급한 일이 있으면 할머니께 아기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이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미안해하는 엄마에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재밌어요. 심심한데 딱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동안 할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아기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박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도로 발음이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구나.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보고 웃고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몇 달 후 박순이 할머니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같이 산책하실 분 계세요? 3명이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명이 모여 일주일에 2번씩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요. 손주가 대학에 붙었어요. 남편 기일이 다가와서 마음이 무거워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기가 올까? 내일은 산책하는 날이네. 다음 주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이 있지. 작은 일정들이지만 그 일정들이 할머니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왜 살아야 하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8살 50년을 일한 회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주면서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건강은 나빠졌고 여행은 힘들어졌고 손주들은 커서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옆에 있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할 때가 그리웠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었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은퇴를 기다렸는데 막상 은퇴하니 일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을 지나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독서 도우미 봉사자 모집 저학년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도와주실 어르신을 찾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도서관에서 봉사 좀 해볼까 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할아버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담당자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에요. 할아버지들이 와서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좋아해요. 첫날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수줍게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책을 펼쳤습니다. 동화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동화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그림을 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몰게.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고 말하며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뭔가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작은 아이가 나를 기다린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도 이제 할 일이 생겼네요. 그날 밤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책을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몇 달 후 할아버지는 5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모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책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은퇴한 사람,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책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고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구나.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할아버지께 줬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책을 읽는 그림이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와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박순이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한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삶의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고마움, 누군가의 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면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모든 상처, 그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겪었거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고 학비를 마련하려고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힘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다투고 화해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이유가 있었기에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힘든가요? 고통이 더 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힘든 겁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삶의 이유와 나이 들었을 때의 삶의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을 키우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유를 찾을 때입니다. 그 새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변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대화, 손주가 보내온 사진 한 장, 좋아하는 드라마의 새 에피소드, 산책길에서 만난 도제 고양이. 그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작은 이유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춤이다. 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춤의 목적은 어디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춤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먼 미래의 어떤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집을 마련했고, 가족을 키웠고, 일을 했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성취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음미하며 사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 취업을 위해, 승진을 위해 오늘을 견딥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오늘로서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미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미래 걱정 없이 그냥 좋은 것을 하나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옛날 사진을 보거나 그리고 그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아, 이 음악이 좋네. 이 음식이 맛있네. 날씨가 참 좋네. 이 사진 속 나는 참 젊었네 하고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것도 삶이구나. 이것도 살만한 이유가 되는구나.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내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만 바라보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니체는 지금 여기의 삶을 긍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신앙과 현재의 삶 긍정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지금 이 순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이 생명,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 가치가 있다. 오늘도 살아볼 만하다. 내일도 기대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일상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쉰다든지, 저녁에 일기를 쓴다든지, 주말마다 친구에게 전화한다든지, 작은 루틴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 리듬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우세요.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거나,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온라인에서 조언을 구하는 젊은이에게 댓글을 달거나,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셋째,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세요. 오래된 원망, 오래된 후회, 오래된 분노.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현재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밥을 맛있게 먹은 것, 햇살이 따뜻한 것, 전화로 목소리를 들은 것.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살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사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하루하루가, 작은 기쁨들이, 작은 연결들이 바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니체는 말년에 정신이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찾은 지혜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증거이고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친구와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경의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실 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외롭지만 나는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유롭습니다.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슬프지만 나는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면 자랑스럽습니다.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료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축복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관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관점 대신 나는 자유롭다는 관점으로 보세요. 나는 외롭다는 관점 대신 나는 평화롭다는 관점으로 보세요. 나는 늙었다는 관점 대신 나는 지혜롭다는 관점으로 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나는 정말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몸이 나에게 쉬라고 말하고 있구나. 오랜 세월 고생한 내 몸을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이 뜸할 때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잘 키워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결국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세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수많은 날을 견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작은 기쁨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것, 창밖 풍경을 보는 것,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 손주의 사진을 보는 것,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 밤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는 것.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이유들을 모으세요. 그 작은 이유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삶이 이어집니다. 삶은 거대한 하나의 이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유들을 하나씩 모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볼 만했나?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오늘 먹은 식사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좋은 프로그램을 봤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이유들을 모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살아온 날로 충분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